제주도의회가 지난주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 동의안을 심사한 끝에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하수 증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수화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만 심사 과정에서 도의회와 제주도 간의 공수화 원칙에 대한 인식마저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집중토론 제주에서는 반복되는 지하수 증산 논란의 쟁점을 짚어보고 제주 지하수 관리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 토론 참여를 요청했습니다만 제주도는 도의회 심사 결과를 두고 행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한국공항은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방송에 노출되는 게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각각 거절했습니다. 공론회장을 거부한 데 따른 불이익은 제주도와 한국공항 측에 있다는 점 확인하면서 오늘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심사 분위기만 보면 위원장님 되게 강하게 주장하셔가지고 부결될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1차 결론은 결국 심사 보류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내린 결정이었을까요? 일단 저희 상임위 의원님들이 7분이시죠. 그리고 위원장에 갖고 있는 권한은 안건 상정과 회의 진행이고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7분이 상의하에 결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 어쨌든 질의응답 과정에서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지만 간담회 과정에서 나름대로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이번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조금 더 쟁점들을 해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라는 취지에서 심사 보류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깔끔히 해소되지 않았다. 네네, 그렇습니다.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더보다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이번 심사 보류 결정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 심사 보류 결정은 그나마 이제 도민들 눈치를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의원님들이 이제 질의 내용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증산을 전제해 놓고 이제 그러니까 증산을 동의해 주면은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거의 이제 증산을 놓고 이제 타협안을 제시를 하는 분위기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날 그 심사 과정을 지켜봤던 도민들은 그냥 뭐 조건부 동의 정도로 해서 넘어가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나마 이제 지역 도민사회에서 이제 워낙 이제 이런 반발 분위기가 좀 있다 보니까 아마 이번 회기는 이제 넘어서 다음 회기로 그냥 이제 가서 통과시켜줄 분위기가 아닌가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사실 쟁점도 뭐 이제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의 쟁점이었지, 이제 증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지금 그 연장 허가 관련해서도 법적인 논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의원님들이 좀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전혀 이제 질의가 없었던 것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도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도의회 의원들에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건 이제 사실은 뭐 저희 제주도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또 의회가 국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도의원들이 눈치를 보고 있지만 한국공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강력한 로비 활동을 펼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 것에 반해서 시민사회에서는 그런 이제 뭐 로비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 같은 건 없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사와 좀 다른 방식으로 도의회에서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잘 전달되고 있어요. 근데 전달받은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제 권력의 위임을 받은 의원님들은 다 그 독립된 기관이고 각자 나름대로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 아까 우리 이영호 사무처장님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특히 제가 그 쟁점을 삼은 게 법률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도에서 법률적 문제들은 다 해소하고 의회의 안건으로 넘어와야 아까 얘기하셨던 과연 지하수 변경 허가가 도민 정서와 맞느냐, 그리고 정무적 판단 이런 것도 하는 게 의회라는 기관인데
오히려 그런 법적 해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 가장 중요한 도민들의 정서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는 정무적 판단 자체는 뒤로 제껴주고 법률적 논쟁 자체가 쟁점이 된 거예요. 저는 이거는 실제 도에서 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도는 이거를 해소하고 의회로 넘어야 되는데 그거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하수 증산을 둘러싼 쟁점을 놓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놀라웠던 점, 이 법원의 판결을 놓고 정반대 해석을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9년 제주도가 한국공항과의 소송에서 졌죠. 그 판결을 놓고 도의회 자문 변호사들은 이 변경 허가 신청은 받아야 된다. 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뭐 변경 허가는 불가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반면에 제주도는 변경 허가도 가능하다. 즉 증산 허가 여부는 도지사 재량이다. 만약에 변경 허가 대상이 아니라면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런 논리를 좀 펴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쟁점을 놓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제 도의회에서도 이제 요 관련된 법률 자문을 지금 구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법적인 근거가 이제 없다라는 좀 결과가 나오면서 좀 도하고는 좀 입장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법원에서는 이제 신청은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주도가 이제 신청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반려 처분을 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법제처의 유권에서 내용인 거죠. 이제 그 변경 허가, 증사는 이제 신규 허가로 봐야 된다. 그 부분도 상당히 이제 논리적인 저는 이제 해석이라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명확한 이제 그 법적인 해소는 지금 아직 안 됐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법적인 다툼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제주도가 이제 그 2심에서 그쳐버렸거든요. 대법원까지 안 간 부분이 오히려 이런 논란들을 좀 자초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 부분 이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양 기관이 좀 해석이 좀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입장 정리가 돼야 도민들도 이 부분에 대한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변경 허가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증량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현재 일일 100톤인데 100톤에서 더 늘리면 그건 변경 허가 되는 건데 그건 기존 허가의 변경 허가가 아니라 아예 또 신규 허가로 볼 수도 있다라는 또 새로운 또 해석도 있는 거고요. 이번 상임위 때 이 내용을 보고 그리고 저희들은 그 미리 사전에 변호사라든가 저희 의회 자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제주도는 나중에 해석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자문 변호사라든가 법무부에는 해석을 받아놨다는 그 정보를 듣고 저희들은 이건 큰 쟁점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변호사 몇 분의 그 유권 해석을 받았는데 저는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이 내용은 나왔습니다. 왜 2심에서 멈췄느냐. 대법원까지 가지. 쟁점은 그겁니다. 2017년도에 법제처 유권 해석은 제주도에서 의뢰한 겁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권한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2018년도에 행정소송을 거는데 접수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도지사의 변경 허가의 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아니한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지사의 재량권에 속한다. 그래서 이거는 도지사가 증산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논리고 저희 그 일부 의원님들은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실제 법원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판단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것뿐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9년도에 법제처에서는 보도자를 뿌립니다. 판결 이후에. 판결 이후에 이거를 판단하지 아니한 것뿐이지 만약에 판단을 하는 조건이 들어온다는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게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왜 안 받아봤느냐. 그러니까 그 이영훈 차장님 말씀대로 대법원까지 갔으면은 이런 논쟁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시점에서 제주도가 뭐 소송을 낼 필요는 없는 없죠. 거고. 그러면 결국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럼 지금이라도 법제처에 다시 한번 물어서 그 사이에 또 법 해석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법제처의 의견을 첨부해서 도의회에 올리는 게 사실 맞지 않았나 절차상으로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법원에 의뢰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법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예단을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허가를 해줘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도의회나 도에서 하는 것은 도민들의 의사와 그게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할 거다라고 미리 그렇다면 왜 법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필요하다면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먼저 나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단하고 우리한테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간담회 때요,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해석을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그러니까 이미 2017년 법제처 유권 해석이 나왔는데 다시 이거를 법제처에 맡기는 게 맞느냐. 대법원 가느냐. 그 원고 피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를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못 내린 부분이 이것도 있습니다. 실제 법제처에 다시 유권 해석을 한다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때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법제처 해석도 틀릴 수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그럼 이걸 누구한테 맡기느냐. 이런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사회에서도 논란도 있고 문제 제기도 있으니까 저는 제주도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불허 입장을 이제 내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사업자인 한국공항에서는 소송이 들어올 거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법원 판단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법제처에다가 다시 유권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 불리한 해석을 받은 당사자는 반드시 반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얘기되는 거는 법원 판단이 이제 중요하고 판단에는 따른다라는 이런 동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제주도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불허 결정을 통해서 이제 법적인 되게 다툼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주도는 그럴 지금 필요가 없죠. 이미 지하수 분과를 통과를 해서 안건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부결이든 가결이든 결정을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한국공항 주식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가결이 됐을 때는 그냥 가지 않겠나요? 그냥 도회가 부결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의회나 도에서 그걸 그 사람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해석을 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지 결정을 정당화하는지 그걸 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 의원님들은 45분이라서 저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뭐 여기서의 소결론은 그러니까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서라도 도의회가 부결해야 된다 뭐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오네요. 또 하나 제주도가 자꾸 이거를 등산 허가 여부를 도지사 재량 행위로 좀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어쩌면 도지사한테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는 좀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행정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제, 이번 심사 과정에서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사실 이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공수와 원칙을 각자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특별법 380조에는 사기업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과 판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정을 놓고 많은 도민이 공동자산인 제주지하수를 사적 이익을 취하는데 사용하지 말라, 뭐 이런 뜻으로 사실 이해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제주도의 설명은 다르더군요.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느냐, 즉 지속 가능하게 개발할 수 있다면 뭐 증량도 되고 추가 개발도 되고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공수화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설명하던데, 도대체 공수화란 무엇인지 그 의미부터 사실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하수는 땅의 주인에 속하는 것으로 이전에는 이해가 됐었는데, 이제 뭐 지질학도 발달하고 이렇게 되면서 지하수가 수맥에 다 연결이 돼 있고 한 곳에서 오염이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크게 위험이 된 거고, 그리고 지하수가 자기 땅에 흐른다고 하더라도 그 지하수를 마련하는 데는 땅 주인이 기여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그 마을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만 그것의 수질이 보호가 되고 수량도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게 공동으로 또 그리고 공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공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공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얘기가 된 것이고요. 이제 이런 원칙이 확립된 게 사실은 제주에서 출발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지하수가 중요했기 때문에 제주 그 이전에 육지에서는 그 지하수가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지만 제주에서는 중요한 자원이고 이게 이제 1990년대에 제주에서 여러 가지 지하수의 오염이라든가 염수와 물론 이런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공수화라는 것이 이야기가 됐던 것이고 여기에는 물론 그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있는데 이 지속 가능을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려면 그 도민들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오염을 시킨다든가 물을 막 함부로 쓴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지하수 자체가 고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수의 수질이 유지되고 양이 유지되는 것은 도민들 전체의 협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결과를 개인이라든가 누가 그 이익을 독점하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지만 그 안에는 그 혜택을 도민들이 향유하도록 하고 개인이 그걸 독점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말씀 중에 중요한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러니까 공적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오염되지 않고 함부로 쓰지 않는 범위를 벗어나서 더 넘어서 이익 독점도 안 된다까지 해석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주도는 그 앞에 전제. 그러니까 오염만 되지 않고 함부로 쓰지만 않는다면 뭐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해석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우리가 제주도가 이제 이런 그 지하수였던 그 공유와 공적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들을 보면은 사실 앞에서 이제 제주도에 있던 물 문화와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천수나 이제 빗물을 모아서 쓰는 봉천수 이제 이런 화산섬이기 때문에 물이 귀하고 이제 그런 이제 물을 좀 이용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의 자원이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지하수 개발이 되면서 이제 그런 뭐 지하수에 했던 고갈 문제, 오염 문제, 또 해수 침투 문제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이걸 어떻게 좀 안전하게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을 할 것이냐라는 이제 논의 과정에서 이제 공수화 정책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특별법에도 이제 공공적 관리를 명시를 하고 이제 사기업에 의한 먹는 샘물은 말 그대로 이제 지하수를 뽑아서 이제 상품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익을 사기업의 어떤 그 민간의 이익의 어떤 창출의 어떤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명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염의 차단뿐만 아니라 이런 그 물을 공공재가 아닌 이제 경제재, 사적 이용의 수단으로 이용해서 안 된다라는 거를 법적으로 명시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심사 과정에서 제주도 이제 국장님이 지금 조례에서는 지속 이용 가능성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데 지속 이용 가능성에 영향이 없으면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한국공항이 지금 현재 하루 쓰는 양이 적지만은 이게 예를 들어서 1000톤까지 그냥 늘려서 증선을 해줘도 지속 이용 가능성에 문제가 없다면은 이거는 그냥 해줘도 된다라는 식의 논리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만큼의 그러면은 그 사적 이용을 보장해 준다라는 건데 그거는 전혀 공수화 원칙에 이제 뭐 맞지 않는 주장이 그게 공수 원칙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러면 왜 다른 데는 허가를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사실 먹는 물로 사용하는 거는 제주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다른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러면 왜 한국 공항에만 허가를 해주고 다른 사기업들에게는 허가를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럼 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공정하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지속 이용 가능성에 문제가 없다면은 다른 민간 기업에도 이제 허용해 줄 거냐 이런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이 내용이 나왔습니까? 그런 발언을 살짝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슈를 안 삼았는데 보다가 저도 국장이 저런 말씀을 하시네. 굉장히 강조했어요. 아주 위험스러운 발언입니다. 일단 제주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수님 말씀했듯이 그러면 모든 기업의 규정만 되면은 다 문을 개방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들립니다. 그리고 그 지금 표선 쪽에 대수층이 워낙 많이 발달돼 있어서 그래서 사용량은 미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하수 수위라든가 영향을 끼치는 않고 그리고 관리만 잘하면은 취수원 자체에서 오염될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수화 개념을 도입해서 한국공항 이전에 인허가를 받아서 좀 혜택을 주는 거지 실제 이러한 접근을 해버리면은요 다른 기업체에도 인허가를 해줄 수 있다라는 뜻으로 들려서 저는 그 제주도 만약 제주도정이 이러한 입장이면은 심각한 유감을 표하면서 다시 한번 이거는 새로 짚어봐야 될 논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회의로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적 이익 관련된 좀 쟁점인데 한국공항이 지하수 증산을 하더라도 판매하지 않겠다 시중에. 그리고 얻은 이익, 아마 얻은 이익은 계열사에서 아마 판매하면서 나온 이익일 것 같은데 이게 연간 한 10억 원 정도 된답니다. 이걸 환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개발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기여함으로써 공익을 추구하겠다. 지금 이런 설명이고 제주도정이 이거에 대해 동의한 거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사실 납득이 안 가는 게 일단 지금 한국공항이 이제 증산을 하는 목적은 이제 아시아나항공하고의 합병에서 이제 기내 이제 수요가 증가했다는 논리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아시아나항공의 그 기내 음용수가 어디 물을 썼었냐면은 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아서 삼다수를 공급을 했었어요. 아, 브랜드는 빼고 그냥 물만? 네. 아니요, 삼다수를. 네. 그냥 그대로 삼다수표. 근데 지금 그게 지금 중단됐거든요. 결국 이제 도민 이익을 하겠다는 거는 그러면 결국 삼다수 그냥 그대로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공항, 아시아나항공은 그대로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이제 음용수 그대로 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삼다수를 이제 중단시키고 자기네 제품을 이제 넣겠다는 건데 이것도 과연 도민들 여론에 도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좀 의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한진그룹이 이제 제주도 그 카로텔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일자리들 다 잃었죠. 그러면서 무슨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라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도민사회에서는 한진그룹이라는 게 제주도민과 상생하는 기업이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다 이렇게 막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일부 도의원들은 거기에 호도돼 가지고 이제 증산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하는 상황이라서 저는 과연 지금 이 기업이나 제주도정 그리고 도의회가 도민사회의 어떤 여론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의문이고요. 특히나 지금 한국공항이 이제 시장 판매를 철수하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했는데 이 부분도 과거를 돌아보시면은 이미 그 한진그룹 총수가 이미 약속했던 사안이에요. 근데 제주도가 이제 이걸 부관으로 해가지고 개사 판매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 안 된다라고 하니까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제 승소했고 그 승소한 다음부터 이제 증산을 시도를 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전략이 일단 증산의 목표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잠시 시장 판매를 빼더라도 증산을 좀 하고 또 뭐 추가 증산을 또 할 수도 있죠.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이 확보되면은 시장 판매를 더 확대해서 갈 수 있는 여기서 아무리 약속을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정에서 했던 그런 한국공항이 지금 내세우는 뭐 이제 타협안이라든지 전략들은 사실 도민을 좀 기만하는 이런 행위가 아닐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카로텔 매각은 불발돼서 아직 대한항공 겁니다. 그러니까요.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되는 지혜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한항공과 공항공사가 지금까지 한 일을 제주도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제주에서 특별하게 여러 가지 제일 먼저 그 카로텔 부지를 제주에다 마련해주고 서귀포에다도 또 제일 좋은 장소에다 마련해주고 해서 그리고 또 초기에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제주를 오가는 것을 그 항로를 통해서 자본을 축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주에 기여한 것이
것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제가 또 놀랬던 건 옛날에 올레길에 서귀포 카로텔 거기는 막아놓고 사람들 돌아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들 땅도 아니고 서귀포 땅이었는데 그거를 막아서 못 다니게 하고 그런 기업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저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주의 이익을 환원하겠다고 하면 삼다수를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실제적인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립 서비스만 한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고 또 립 서비스에 넘어가서 그것에 대해서 허가를 해준다는 거. 또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도의원이나 도지사께서 그렇게 어린 사람도 아니고 그냥 번듯한 말을만 믿고 할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그걸 어떤 근거를 가지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도의원들이 사실 그 한국공항의 약속 이걸 명문화해서 사인 받아서 대표이사 사인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리가 아주 불편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도의원 하기 전에 좀 조직 생활도 좀 했었는데 실제 자본이라는 거는 그렇죠.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자본은 항상 변화하고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데는 천재적인 자질 가진 그 개념이죠. 근데 우리 사람은 우리 그때 바른데 오신 상무님도 막 2, 3년 전에 그만두실 거고요. 저희들도 도의원 그만둘 거고 다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자본은 항상 존재하거든요. 근데 저는 법적 구속력 이런 거는 저희 의회 과정에서 질에서 학달을 받고 이런 것들은 바로 그 눈앞에 있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좀 거짓된 발언을 하는 거라고 저는 절대 그걸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질의 과정 놀란 게 나름대로 한국공항 측에서가 어쨌든 의원님이 발언에 준비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매를 안 하겠다. 그리고 환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저는 믿지는 않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한국공항 주식회사 탄산수 개발을 했거든요. 시판을 합니다. 그걸 기내에서 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탄산수 시장이 앞으로 점점 넓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나름대로 자체 브랜드를 계속 키워나가면서 언젠가는 실제 우리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시판할 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말에 저는 한국공항 주식회사에서 약속한 부분에서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좀 다른 얘기 좀 또 하나 해보죠. 지하수의 지속 가능성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먹는 샘물 비중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지하수를 먹는 샘물로만 안 쓸 뿐이지 돈에 있는 골프장이나 호텔 보면 한 달에 수만 톤씩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긴 저렇게 수만 톤씩 쓰는데 겨우 한 몇십 톤 가지고 몇천 톤 가지고 그러냐라고 하는 게 사업자의 반론인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앞서서 또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이제 물론 골프장이나 호텔 같은 경우에 좀 지하수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 사용의 문제, 또 독점적인 사용의 문제는 분명히 있죠. 근데 다만 한국공항의 어떤 이제 지하수를 먹는 샘물로 이제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물을 상품화해가지고 그 물 자체를 이제 그 사적 이익의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과 이제 당연히 음용수로 그리고 관계용수로 사용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같은 개념으로 이제 접근해가지고 골프장이 하루에 수천 톤 쓰는데 이거는 굉장히 미미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이제 맞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한국공항이 이제 삼다수와 또 비교해요. 그러니까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양을 허가해 주면서 우리한테는 왜 이렇게 그냥 작은 증산도 불허하느냐. 이 부분도 그러니까 어떤 민간계 사익 추구와 이제 어떤 공공의, 그러니까 지금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그 이익의 100%를 다 도에 환원하는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근데 그거 비교하고 심지어는 제주도마저도 이제 증산의 어떤 그런 찬성 논리로 삼다수하고 비교하고 또 이제 다른 이제 어떤 취수원의 어떤 영향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허가를 해주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앞서서 얘기했던 어떤 지하수의 어떤 그런 공적 관리 원칙 이 부분에 그 정확한 개념적 이해를 못한 좀 몰리에서 나오는 좀 결론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특별법을 부정하는 어휘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는 거기서 쓰는 거고요. 그리고 판매를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 제주특별법에는 먹는 샘물 제조 판매를 쫙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잖아요. 어디 감히 한국공항 주식회사가 개발공사랑 비교를 합니까? 저는 이번에 이 쟁점들을 살펴보면서 허가는 영원한 것인가? 지금 40년 됐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허가를 해줘야 됩니까? 저는 이참에 이 부분도 한번 방점을 찍어서 언제까지 해서 제한적 허가를 준 이후에 모든 취수, 그 먹는 샘물 제조는 개발공사 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그러한 혼란, 갈등이 없어질 거라고 보고 저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도민적 합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해법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마지막 쟁점 하나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절차 문제인데요. 제주도가 어쨌든 결정해서 도의회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홍합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심사했다라는 입장인데 이 공론화 절차 충분하다고 보세요? 그 통합물관리위원회가 두 파트가 있는데 지하수분과위원회가 16분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8명이면은 이제 정족수가 되거든요. 요번에 그 지하수분과위원회 심사를 할 때는 9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흔히 말하는 전문가분들, 교수, 법률가 4분이 참석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그 공직에서 참여를 했거든요. 거기에 2분이 대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확인하면 한 분은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대리로 들어갔죠. 예, 그러니까 8분이 참석을 한 거예요. 8분 중에 민간인 4분, 공짜 4분이에요. 과연 그러면은 물론 의결 정수는 만들어 놓고 처리를 했다지만은 과연 도민들의 눈에 이게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심사를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논란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도 아니 바빠서 못 오신다면 다른 날 해서 많은 민간인들 오셔가지고 할 때 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조차도 저는 그때 우리 심의 과정에서는 질문을 못한 게 워낙 다른 사안들이 많아서 질의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위원총회 시민단체 대표가 한 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네. 빠져 있더라고요. 이거 그렇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그 부분도 사실 그 위촉을 누락해가지고 이제 요 심사에 참여를 못했는데 그 부분도 좀 저희가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그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참여하던 위원이 이제 출산 휴가로 해가지고 위원 교체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이제 그 도에서는 이제 그걸 인지를 못하고 누락하면서 이제 그 위촉이 지금 늦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 심사 과정에서도 빠졌고요. 그리고 제가 그날 이제 현장에 이제 있었는데 또 보니까 이제 당연직 그러니까 이제 도청 이제 관계 공무원들이죠. 이제 그 당연직 위원들은 평상시에 이제 요 심의에는 자주 참석은 안 합니다. 근데 이날은 꼭 다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꼭 이제 찬성 투표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이제 바람직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거의 이제 4대4 해가지고 거의 그 행정에 이제 표를 이제 던져주기 위해서 온 거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다 모이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한 건데 과연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는 어겼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과정이 과연 도민들이 지금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인가라는 거고 또 이게 굉장히 쟁점인 사항인 걸 좀 감안하면은 좀 더 이제 숙고하는 어떤 과정들, 그러니까 도민의 어떤 여론을 듣거나 그리고 좀 시민사회의 좀 의견을 좀 듣는 이런 과정들도 필요한데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쟁점은 쟁점대로 그냥 그대로 남고 현재까지 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 그리고 도정의 어떤 좀 지하수 정책의 어떤 후퇴하는 부분에 대한 조금 이제 안타까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 특별법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거의 참여해가지고 찬성표를 던져가지고 실제로는 법의 의미를 형해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정민구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그 결정 자체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이 어떤 분들이 참여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공동자원이나 이런 분야의 연구자들은 한 명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실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것이 안 된 것이 되게 아쉽다 생각을 합니다. 이 갈등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2년인가요? 3년인가요? 허가 기간이? 2년입니다. 2년마다 지금 뭐 사실 2년마다 우리가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논란의 해법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부터 들어보죠. 자, 정 위원장님, 이번 말 그대로 지금 보류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절차 밟게 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10월달 회기에 상정을 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할 텐데요. 만약에 저희들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은 본회의로 올라가죠. 그럼 또 다른 일반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셔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심사를 할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은 저는 못 드리겠고 어쨌든 상임위를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의장님이 주재하에 모든 게 이루어질 겁니다. 의장님의 직권 상정, 직권 불상정 권한도 있지만 상임위원장한테도 그런 권한이 있지 않나요? 상임위원장 이미 안건 상정을 해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이거 처리는 하긴 해야 됩니다. 상임위원장이 안건 상정의 권한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 7분이잖아요. 4분께서 안건 상정을 해달라면 안건 상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이 차장님 아까 초반에 말씀하실 때 아마 다음 회기에서 통과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어떻게 앞으로 절차 어떻게 밟아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좀 도민 사회의 좀 여론을 좀 듣는 좀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토론회가 필요하면 토론회도 한번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제 한국공항 쪽의 로비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들 상대로 이제 로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거의 뭐 통과되는 분위기다. 이게 소문이 그냥 밖으로까지 다 이제 번질 정도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과연 좀 도민 의사를 좀 반영해야 되는 지금 의회가 그러니까 과연 좀 바람직한 이제 그런 정책 행위를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번 뭐 심사 보류했지만은 다음 회기에 아마 상정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과정에서라도 충분히 이제 도민 사회와 좀 소통하는 그리고 좀 도민 사회의 어떤 여론을 듣는 그런 좀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상임위 아까처럼 예언처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위원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도 가정입니다. 통과된다고 했을 때 그때 혹시 뭐 어떤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글쎄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거죠. 지금 증산 뭐 또 연장 허가마저도 이제 법적인 근거 논란이 있고요. 이미 지난 2018년도에 그 제주도하고 한국공항 소송 과정에서 제주도가 이제 주장했던 게 증산은 물론이고 이제 연장 허가조차도 2000년 1월 특별법 개정 이후부터 한국공항에 이제 먹는 샘물 연장 허가의 어떤 지위가 상실됐다라는 주장을 제주도가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적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논란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본회의가 통과가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도민 사회에서 조금 이제 뭐 소송을 한번 직접 어떤 하나의 공익 소송으로 진행해 보는 것도 좀 이제 검토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송까지 가기 전에 저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이 벌써 6번째 증산 신청인데 향후 관리 방안에 제가 보기엔 3가지 길이 있다고 보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 그다음 두 번째는 허가량을 단계적으로 감소해서 가는 방안, 그다음에 그냥 현재 허가량만 그냥 유지하는 방안. 네 번째는 증산 계속해준 방안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4가지 마지막에 공공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면 아빠 지금 3가지의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여러분은 어떤 시나리오를 쓰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주특별법을 강하게 적용시켜서 연장 허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짚어보자. 그래서 이게 지금 2년마다 허가를 받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아까 한국공항 주식은 자본이잖아요. 계속 증산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계속 도민사회는 논란거리가 되고 그다음에 도민들이 피로감이 높다 보면은 이게 그냥 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법적인 쟁점들을 한 번쯤은 짚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증산 그러니까
자체 취수를 좀 금지하고 개발공사에 취수한 것을 받아서 제품화시키는 그러한 편법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설 자체를 사장시키는 게 아니고 개발공사 취소를 받아서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솔직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한국공항 주식회사 자기네 퓨어워터도 자기네 자체 브랜드인데 이거를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그 주장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든지 이번 기회에 한번 증상과 연장 허가권에 대해서 뭔가 이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자. 뭐 저는 그런 주장인데 뭐 그것도 뭐 추후에 한번 도민사회에서 도민들이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초기부터 그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법 생길 때 그 연장해 주는 게 맞는 거냐라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사실 제가 뭐 법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당장은 아니라도 장기적으로 그 취수량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해서 언젠가는 이제 그 취수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그게 사실은 최선의 배려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형해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당시에도 그 시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민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좀 더 강력하게 논의를 전개해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증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도민 사회의 어떤 그런 반대 여론이 높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특별법상으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논란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증산과 관련해서는 좀 제주도가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그런 추가 증산은 이제 이번 포함해가지고 증산은 이제 안 된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연장 허가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거는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한국공항에 대한 기득권을 이제 주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미 40년 동안의 물을 이제 사유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그러니까 경과 규정을 둔 것뿐인데 이거를 계속 앞으로 뭐 영원히 연장 허가를 해줄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뭐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뭐 일몰제 형식으로 앞으로 이제 이 일정 기간 어느 정도까지만 한정해서 연장 허가를 해준다라는 그래서 그 한국공항 쪽에서도 이제 이제 사업에 대해서 철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그래서 이제 한시적으로만 연장 허가를 해주고 그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완전히 이거를 이제 허가를 종료해가지고 특별법에서 이제 명시한 제주 지하수였던 공수화 원칙이 완전하게 성립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위원장이 이번에 말씀하셨던 특별법 개정의 방향이 좀 같은 맥락인가요?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런 방향으로 딱 정해서 특별법 개정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도민들의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용 차장님께서 우리 의회 로비를 많이 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에서 뭐 우리 그 도민들의 권력을 위반한 의원님들께서 로비에 그렇게 쉽게 휘둘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믿으시고 뭐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통과 여부에 이제 보여지겠죠. 그거는 근데 통과했다고 로비에 당한 건 아니거든요. 다 나름대로 주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최근에 제주도의 어떤 지하수 관리 정책들을 보면은 이제 한국공항에 먹는 샘물 증산만이 아니라 각종 이제 개발 행위에 어떤 이제 규제 완화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용암유 해수, 그냥 염지하수의 어떤 먹는 물 전환 여부에 대한 검토도 좀 내부적으로 좀 얘기가 들리고 그래서 이제 공수화 정책이 점점 후퇴하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우려의 목소리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좀 더 이제 심사숙고해야 될 거고요. 특히 제주도가 과거부터 물이 귀한 섬이었고
이제 최근에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도 이제 지하수의 어떤 오염 문제나 고갈 문제가 많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 어떤 관리 원칙 이게 바로 세우고 더 강화하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제 뒷걸음쳐서는 안 되는 이제 이런 과제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이 논란에서 도민들께 혼란을 준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향후에 제주특별법 그 내용을 강하게 적용시켰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이영찬님 말씀했듯이 용암해수 부분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 지하수 공사 개념 자체가 무너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지하수 공사 개념을 강하게 적용해서 모든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큰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고, 제주도지사는 계속 바뀝니다. 도지사가 바뀌더라도 이 정책에 대해서 불가역적인 것이다라는 못을 박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골프장이라든가 농업용수에 대한 것도 사실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전체 지하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큰데 낭비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할 때 지금 공항공사 한국공항 같은 경우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도 없을 거다. 그럴 때 더 공수화에 대한 합의나 그 정책이 좀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퇴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강력하게 다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뭐 일방적 토론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분 있을 텐데요. 저희들은 제주도와 한국공항 측에 출연 요청을 했다는 점, 여러 이러저런 이유로 그쪽에서 출연을 거부했다는 점, 그 불이익은 결국 공론회장에 참여하지 않은 분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토론 마무리하죠. 세 분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제주 지하수는 오래전부터 제주 사회에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1991년 제주도 개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하수는 도지사 허가 없이 개발할 수 없었고 공익을 해칠 경우엔 허가조차 내주지 않았습니다. 1995년 법률 개정으로 지방공기업이 먹는 샘물을 팔 수 있도록 규정했고요. 2002년 국제자유특별법에선 민간의 먹는 샘물 개발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특별법은 마침내 제주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이라는 공수화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기후위기 속에 고갈되고 오염된 물 앞에서 공수화 원칙은 선택이 아닙니다. 공공의 물줄기를 지켜내는 마지막 방패, 제주 사회가 영원히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